자, 에너지.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합시다. 자, 에너지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배웠던 거를 상상을 해보면 열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전기 에너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물체 운동과 관련된 에너지들이에요. 운동과 위치에 관련된 에너지들을 다 역학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첫째 이제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운동하는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운동하는 물체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운동하는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간단하죠.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인데 문제는 얼만큼 가지고 있냐가 문제겠죠. 그거를 얼만큼 가지고 있냐.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운동하는 물체가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면 이런 수레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운동하니까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나무도막이 놓여 있다고 치면 이쪽으로 와서 부딪힐 겁니다.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이 물체가 부딪히는 순간 이 물체에 닿는 순간 힘이 작용을 하고 그 힘에 의해서 얘가 밀려나갑니다. 이만큼 밀려나갑니다. 그럼 이만큼 이동거리도 발생을 했죠. 여기서 부딪히는 순간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의 크기는 뭐와 같냐면 밑에 마찰력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움직이는 수레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다는 얘기는 일하기 전에 무엇을 갖고 있었다?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 이 에너지를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 일을 시켜봐서 한 일이 얼만큼 되느냐를 계산해 보면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계산해 보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힘이 마찰력이라고 그랬죠. 자, 나무도막이 받는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겠죠. 운동 에너지는 나무 도막의 한 일이 되겠고요. 이 일은 자,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 마찰력이 어떤 마찰력이냐? 나무 도막이 받는 마찰력 곱하기 나무 도막의 이동거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매번 이 운동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일을 시켜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을 보고 이 운동 에너지가 얼마큼 되는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자, 나무 도막에 수레를 이동을 시킵니다. 그럼 얘는 속력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얘는 질량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나무 도막을 이동시키는데, 자, 여기에 무거운 걸 이렇게 올려요. 질량을 증가를 해봅니다.
질량을 증가하는데, 그러면 운동 에너지와 질량과의 관계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질량을 계속 추가하면서 속력은 일정하게 하고, 속력은 일정하게 해야겠죠? 속력은 일정하게 하고, 질량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이 나무 도막의 이동거리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일은 운동 에너지가 되고요. 이것은 여기서 보면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는데, 자, 마찰력은 늘 똑같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도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동거리와 질량과의 관계를 구하니까, 이동거리는 또 운동에너지에 비례한다니까 그냥 운동에너지가 되겠죠. 이렇게 비례하는 겁니다. 운동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똑같이 실험을 합니다. 이제는 운동에너지와 속력과의 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이제 질량은 똑같이 놓고 속력을 달리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1m/s로 했다가 그 다음 좀 빨리 2m/s로 밀었다가 등등 해서 점점 속력을 증가시키면서 이 이동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동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동에너지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동거리를 측정하면 운동에너지와 속력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에너지와 속력과의 관계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비례하지 않아.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직선 그래프가 나와야지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 속력들을 제곱을 해왔어요. 제곱. 속력의 제곱을 하니까 이제는 비례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운동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합쳐봅시다. 운동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을 해도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운동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자, 이걸 우리는 y라고 해봐요. 이거를 우리는 이 두 개를 x라고 해봐요. 그럼 이 그래프는 y는 ax죠. 자, y는 운동에너지가 되고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은 x가 됩니다. 그럼 이 a는 뭘까요? 기울기죠. 이 기울기만 구하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만 구하면 우리는 식이 완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잠깐 적을게요. 운동 에너지는 이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2분의 1이 나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을 기호로 써보면 운동 에너지는 우리 EK라고 합니다. EK 카이네틱 에너지의 약자예요. 카이네틱 에너지 EK는 2분의 1 질량이 m, 속력은 v의 제곱, 이렇게 간단히 쓰기도 합니다. 자, 속력의 제곱에,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요. 자동차의 속력을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속력이 증가하면 그만큼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자, 자동차 50km/h 50km로 달리는 자동차와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는 제동거리가 4배가 차이나요. 왜냐하면 운동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